빼기의 기술에 사람들은 빼기를 소홀히 여긴다. 우리 연구팀은 믿을 수 있다 해서 믿어야 한다라고 나아가야 했다. 워싱턴 일정에서 빡빡한 일정을 일부러 기꺼이 선택했던 것일까? 자유시간을 넣는 선택지를 아예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일까? 배너 전공 분야인 판단과 의사결정 영역에서 이것은 정신적인 차원의 접근성과 관련이 있는 질문이었다. 나는 정신적인 접근성이 에즈라의 장난감 수납장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성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이 수납장에는 책과 미술 관련 용품들이 에즈라의 눈높이에 놓여있고 건투 장갑과 세청은 이것보다도 높은 선반에 놓여있다. 에즈라의 옷장에서 접근성은 다른 장난감을 사용하는 빈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접근성은 내 미리 저장되어 있는 생각을 꺼내오는 빈도에 영향을 미친다. 접근성은 정신적인 효율성을 높여준다. 어제 사용한 발성은 20년 전에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발성보다 오늘 더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내는 어제 사용한 발성과 20년 전에 사용했던 발성을 모두 저장하지만 어제 사용한 발성에 접근하기가 더 쉽다. 그러나 접근성은 우리를 엉뚱한 것으로 이끌 수가 있다. 예컨대 우리는 자동차 여행의 위험을 가소평가하고 항공여행의 위험을 가하되어 평가한다. 왜냐하면 비행기 추락사고와 기억이 더 강하고 해서 좋은 힘을 만들어 여행을 가든 엔디의 격차 배팅을 나누든 우리는 여행은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정신상태로 시작하지 않는다. 물론 상황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은 의식적인 선택에 달려있지만 에즈라가 자기 눈높이에 놓인 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듯이 사람은 자기에게 접근성이 가장 높은 발성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배인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수정한 사실은 사람들이 빼기를 소홀하게 여기는 것은 더하기가 변화를 동화하기에 접근성이 더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 가설을 테스트할 수 있었다. 더하기가 빼기보다도 접근성이 높다면 다음 세 가지 접근법으로 그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가정했다. 상황을 바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더 깊이 탐구한다. 높이를 더 특히 빼기라는 행동 방식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변화의 노력에 정신적인 대역폭의 용량을 더 많이 들인다. 더 깊은 정신적인 검색을 유도한 한 가지 방법은 반복이라는 방식을 통한 것인데 이 방법을 쓰면 자기 머리에 맨 처음 떠오르는 생각에 그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생각까지도 끌어올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엔드의 격자 패턴으로 다시 들어갔다. 만일 실험 참가자들에게 격자 패턴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면 어떻게 될까? 과연 실험 참가자들은 해석하는 밴드는 발성을 떠올릴까? 또 그 방식을 실제로 실천해서 변화를 도모할까? 이 실험에서 우리는 일부 실험 참가자에게 공식적인 테스트에 도전하기 전에 세 차례의 연습을 하게 했다. 이 경우에 실험 참가자들은 연습 단계에서보다도 실제 테스트 단계에서 해석칸을 빼는 선택을 하는 경향이 확실히 높았다. 또 이들은 연습 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빼기 행동의 경향이 높아졌다. 일단 격자의 해석칸을 제거하는 선택을 떠올리고 하면 사람들은 그 선택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행동 방식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층적인 검색을 통할 때 사람들은 빼기라는 해법을 발견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자기가 그 해법을 선호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이 실험과 함께 비슷한 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증거를 바라보면서 나는 초기의 여러 대화 가운데 하나를 떠올렸다. 그때 나로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레고 근육으로 뜯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어떤 건축학 교수는 학생들이 자기의 맹점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그 맹점을 극복하도록 돕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면서 그 가운데 하나를 나에게 제안했다. 그 방법은 빼기와 관련이 있든 없든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개념적인 변화를 5개나 10개 심지어 신기를 만들어 보려고 권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할 때만 비로소 학생들은 더 온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기가 선호하는 변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가 새롭게 확인한 증거는 그 교수의 통찰과 일치했다. 즉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반복해서 시도해보라고 요구하는 것이 빼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 증거는 이 책의 후반에서 집중적으로 들을 빼기 기술 가운데서 몇몇을 암시한다. 또한 그 증거 덕분에 우리 연구팀은 빼기 방식을 무시하는 것이 해롭다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증거에 더 가깝게 다가갔다.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더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더 나쁜 결과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빼기라는 방식을 해주고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접근성을 다룬 두 번째 테스트는 사람의 뇌가 두 가지 유형의 변화를 어떻게 저장해 왔는가 하는 점을 논외로 하면서 빼기라는 방식이 특별히 머릿속에 떠오르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나중에 실험 참가들이 돌이켜볼 때 빼기가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만일에 실험 참가자가 빼기라는 방식에 접근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선택하도록 실험 과제를 설계했다. 그 무렵에 벤의 아들은 슈퍼히어로 캐릭터에 푹 빠져 있었다. 이 아이의 영웅 캐릭터 인형들의 에즈라에게 남아돌던 레고의 영감을 얻어서 우리는 레고 샌드위치 속의 돌격 때문에 실험을 했다. 이 실험에서 우리는 레고로 만든 샌드위치 형태의 구조물을 변형시켜서 충분히 강하고 높게 만들려는 과제를 참가들에게 제시했다. 실험 참가들에게 다음 페이지의 그림과 같은 레고 블록 구조물이 주어졌다. 두 개의 수평판이 수직 기둥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수직 기둥과 상단부 수평판은 하나의 블록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실험 참가들에게 이렇게 요구했다. 돌격등으로 머리 위로 벽돌을 올려놓아도 그 등이 버틸 수 있도록 이 구조물의 성능을 개선하세요. 아울러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이 과제를 완수하면 우리는 당신에게 보상으로 1달러를 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블록을 수거할 때는 개당 10센트 비용을 차감할 것입니다. 당신도 한번 시도해보라. 최상의 해답은 수직 기둥의 맨 윗부분의 블록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단부 수평판이 기둥의 넓은 면적 전체와 맞닿아서 구조물은 한결 안정적이 되며 돌격대으로 머리가 상단부 수평판에 닿지 않는다. 그리고 상단부 수평판에 벽돌을 하나 올려놓아도 돌격 때문에 찌그러질 위험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블록 하나를 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방법이었다. 빠른 방법이었다. 때때로는 블록 하나를 빼는 방법도 중요하다 하는 내용이네요. 저럴 때 속에서 빼기를 간과한다는 사실, 빼기를 하면 되는데 튼튼한, 그런데도 이상하게 실험 참가자들은 빼기보다도 더하기를 많이 했다. 사람들이 더하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증거였다. 적어도 레고 구조물이 돌격 때문에 머리 위로 벽돌을 안전하게 지탱하도록 개조할 때는 확실히 그래였다. 레고 구조물의 구체적인 사항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 실험에서 우리는 정확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빼기라는 방식을 머리에 떠올렸는지는 관심이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빼기 방식이 머리에 떠올랐던 사람들 가운데서 빼기를 선택한 사람들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은지 낮은지 그것은 알고 싶었다. 더하기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작용하는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부 참가자들에게 빼기가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미묘한 암시를 제공하기로 했다. 실험 진행자는 모든 실험 참가자에게 이 과제를 완수한 사람은 1달러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짧은 말이 단서였고 두 개의 실험 참가자 집단을 가르는 유일한 차이점이었다. 그런데 아무런 단서를 없었던 집단에서는 실험 참가자 가운데서 41%가 문제 그 레고 블록 하나를 제거했다. 그런데 단서를 암시받았던 집단에서는 비율이 61%나 되었다. 이 단서를 암시받았던 집단은 평균 88%의 인센티브로 받았는데 이 금액은 단서를 암시받지 않았던 집단이 받은 금액보다도 10% 더 많았다. 암시를 줬고 안 줬고의 차이에 따라서 레고 샌드위치 속의 돌격대원 실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실험 참가자들 가운데서 한 집단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에 이들에게 단서가 될 암시를 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글로 암시를 주었다. 골프장에 어떤 것을 추가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것을 제거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세요. 이 단서는 더하기와 빼기를 모두 암시했다. 그러므로 이 단서가 빼기의 비율을 20%에서 48%로 높였지만 더하기의 비율을 높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서 속에 담긴 더하기 방식에 대한 암시는 사람들이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중복되었던 반면에 빼기 방식에 대한 암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사람들이 빼기보다 더하기를 더 많이 하고 빼기라는 방식을 생각조차 하지 않아서 좋은 선택을 놓치고 만드는 것을 확신했다. 우리는 수천 시간을 들여서 빼기를 무시하는 행동을 연구했지만 우리가 본능적으로 선택한 방법은 실험 참가자들의 대역폭을 늘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런 시험에서 그렇다라는 거네요. 사람들은 왜 빼기를 무시할까? 레고 블록이나
미니 골프장, 앤디의 격자 패턴을 가지고서 배기 행동을 연구할 때는 실험의 맥락과 조건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변화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실험 환경에서보다 더 복잡하게 나타난다. 샌프란시스코의 일부 주민에게 엠바카대로 고속도로를 세는 것이 그러나 빼기를 선택한 가운데서 생각하지 않은 것은 말할 수도 없고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에 대한 온전한 설명이 될 수도 없다. 빼기가 무시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샌프란시스코 느네카시 같은 것이 제거되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가 지진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다른 심리적인 요인과 문화적인 경제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구팀의 연구 결과로 다음 단계에 속하는 모든 종류의 질문의 물꼬가 트였다. 예를 들면 이렇다. 왜 인간은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유년기부터 집을 늘려가는 성인기까지 계속 더하기를 이어가도록 되어 있을까? 여기는 여전하게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할까? 물질적인 부와 희소성이 빼기 행동을 더 많이 유발할까? 아니면 덜 유발할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인간이 빼기를 소홀하게 여기는 태도는 인간의 본성과 영역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이 뿌리는 서로 뒤엉켜 있다. 이 뿌리는 인류가 미개하던 역사에서부터 성장을 향한 인류의 현대적인 치밀함까지 온갖 과학 분야와 직업적인 기부에 걸쳐서 널리 퍼져 있다. 이러한 요인을 많이 알수록 상대적인 저금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찾는 데 우리는 더 유능해질 수가 있다.